낯선 장소, 밖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게 된 게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학계에서는 저희 대학 때 석사 지도 교수님하고 그다음 우리 백성영 교수님하고 딱 그 두 분의 말씀을 제가 거역을 못해서 그냥 뭐 전화도 안 주십니다. 톡으로 언제 뭐를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전환시대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근데 이제 요즘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정치의 문제, 한국 정치 발전 방안 이런 이야기들이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지만도 별다른 성과, 변화 이런 것들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제 나름이 아니라 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위기 현상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위기이냐 하고 그 위기가 왜 생겨났느냐, 여기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 통찰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 위기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방향을 향한 진전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민주주의 위기가 한국 정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온 세계 국가들이 다 겪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어제 오늘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그 프리덤 하우스라는 그 기관인데 세계 모든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프리덤 하우스, 이코노미스트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을 하는데, 지금 적어놓은 것은 그 애뉴얼 연례 보고서라고 하는 그 애뉴얼 리포트의 제일 큰 제목들입니다. 큰 제목들인데 그해 민주주의의 세계 민주주의의 특징이 이러이러했다 하는 것인데, 그 2007년에 이제 풀게 해놓은 것은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작년 2025년까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위기에 빠졌다, 권위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만 하더라도 이제 시빅 파워, 일렉트럴, 시민들의 힘, 그다음 2006년에도 중동의 진전이랑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2007년부터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다는 것이고, 요거는 보면은 이제 위에 거는 그 한 해 동안 민주주의가 개선된 나라의 숫자이고, 아래는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의 숫자인데, 이것도 이건 2006년부터죠. 2006년부터 해서 다 모든 해에 다 민주주의가 개선된 나라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나빠진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후진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정치 부패가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예전의 현상이었다면은 지금 최근 20년 동안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민주주의들이 이 위기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 현상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전환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를 크게 보면은 이 4단계 정도로 보통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길게 잡아도 지난 20세기 말에 산업사회는 끝이 났고 20세기 말부터 해서 지금 우리 그 정보사회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사회와 농경사회와 정보사회는 완전 다른 세상인 것처럼 또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는 산업사회와 함께 시작한 민주주의 제도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계속 완전히 세상은 바뀌었는데 똑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단순히 뭐 정치인들이 잘못하거나 시민들이 잘못하거나 뭐 그러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도 구조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사회의 기축재화가 자본이었다면 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이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지배 원리도 산업사회는 표준화, 집중화, 직권화, 동시에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양화, 탈배중화, 분산화 뭐 이러한 것이 오늘의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이다. 그 사회 작동의 기본 원리는 다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도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저나 아마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날로그 네이티브 우리 그걸 이제 디지털 이민 세대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디지털 세상으로 이민 온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민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산업사회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붙잡고 있으니까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깊게 인식을 해야지 왜 오늘날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뭐 민주주의 혁신이라는 우리 포럼 이름에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데모크라틱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민주주의 연구하는 쪽에서도 많이 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혁신의 민주주의 혁신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 시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완전히 우리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사람도 20년 전, 불과 20년 전 사람과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하고 저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뭐 수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너무 날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나도 이런 이해 못한다. 금성에서 온 뭐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변화와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뭐 현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정치 과정에서 제일 바뀐 것은 더 이상 엘리트 중심의 통치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경제학 이론에서 파레토 그거야 그러나 그 과거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은 상위 20%의 이 상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이제 베스트셀러를 서점에 가면 앞에 쭉 깔아놓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매출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니까. 근데 정보 사회가 들어오면서 이 네트워크 인디비주얼 개인들이 우리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은 숫자는 많지만도 다 단절되어 있는 고립된 개인인 것이고 정보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그러한 개인이었다면 이제 디지털 세상의 네트워크 인디비주얼은 단절되어 있지도 않고 정보도 엘리트만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 롱테일 긴 꼬리의 힘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정치 참여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촛불 집회 같은 광장 정치, 뭐 시위, 이 힘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졌다. 좀 이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팬덤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91년에 엘빈 토플러 당시로서는 이제 미래학자라고 우리가 지칭을 했었는데 엘빈 토플러가 91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From Mass Democracy to Mosaic Democracy. 그래서 더 이상
이 대량 투입, 대중운동, 대중정당, 대중매체 뭐 이러한 것들이 작동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일반 대중 그러면은 뭔가 하나의 이 획일화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굳이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자본가 집단과 노동자 집단 뭐 이렇게 획일화된 집단으로 구분했었는데 오늘날의 개인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중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정당 뭐 보수정당, 진보정당 가지고 이 그들의 이익이나 가치를 대표한다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200여 년 전에 산업혁명과 함께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과연 유효한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토마스 쿤이 이제 과학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이제 말한 이론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 뭐 기본적인 원리 이러한 것들이 어느 시기에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뭐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 나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은 이제 다 수명을 다 했다.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 뭐 이해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역설적 현상들, 동시에 생겨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위거든요. 우리 전통 정치학에서는 시위는 후진국 못 사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치 참여 행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높을수록 시위 발생의 수는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잘 사는 나라에 시위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과거 대의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의 정치학 이론으로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뭐 이런 현상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그 월드밸류 서베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식 조사를 하는 뭐 유명한 그 설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민주적인 강한 지도자. 그래서 질문이 이제 뭐 이 국회나 선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려도 좋다. 그러니까는 이게 민주적이냐 민주적이지 않냐 보다도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는 이 현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일수록 그냥 강한 지도자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왜 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시절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대표성과 반응성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자신들의 지지 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진보정당 계열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가치를 잘 대표하느냐. 보수정당들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과 가치를 잘 대표하느냐. 잘 대표하면은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하는 것이고 민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사회의 이익 체계나 가치 체계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심지어 파편화되어 있다. 우리가 노동자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 집단이 하나의 동질적인 획일화된 집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이익은 충돌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익도 충돌되고 있고 부르주아 계급들도 굉장히 다층화되어 있고 그래서 한 개의 정당, 두 개의 정당이 그러한 이 시민들, 대중들의 이익과 가치를 구조적으로 대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가치는 대의성, 대표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작동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의민주주의가 우리가 더 끌고 나가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대의성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벗어나서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는 이것도 이제 대의민주주의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저는 이제 이중적 위기 구조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이제 하나는 전환 시대로 인한 위기,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겪고 있는 위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적 정치의 특성으로 인해서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위기 현상. 이 두 가지 위기가 서로 겹치면서 위기가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권력의 집중 현상이죠. 보셨지만도 집중화, 표준화 이거는 산업 사회의 원리이지만도 정보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이제 분산화, 다원화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배 원리인데 한국은 모든 권력이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고 이미 해방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여하튼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청와대 국가,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청와대 정부. 그러니까 모든 정치 권력이 부처도 아니고 청와대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사실 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석이 중요하고 청와대 보좌진들 이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것이 지방의 차별성, 특수성 이러한 것들이 정치 과정에서 정책 과정에서 전혀 고려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이 한국적 상황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탈출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권력의 분산이다. 그런데 이제 권력의 분산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평적 분산만 이야기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니까는 국회 권력을 강화시켜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작동하기가 어렵다. 전환 시대에 들어와서는 수평적 분산보다도 실질적인 수직적 분산,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다른 권력기관으로 분산시키고 중앙정부가 다 집중하고 독점하고 있는 것을 광역정부, 기초정부로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민한테까지 권력이 분산되는 그러한 이 수직적 분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권력에 집중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악화시키는 것의 제일 중요한 특성이 이게 인물 정치라는 한국 정치는 처음부터 인물 정치. 이게 대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사실 정당 정치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한국은 애초부터 정당 정치라는 것이 없었죠. 우리가 이승만, 김구, 영운형, 그 다음에 박정희, 또 삼김씨 사람들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도 당시에 정당이 무슨 정당이었는지 그 정당의 정책이 뭔지 공약이 뭔지 이거는 머릿속에 없죠. 머릿속에 없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의 다툼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니까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양극화를 넘어서 그게 이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온 용어입니다만은 악마화의 정치 이제 그 악마화의 정치라는 것이 가는 것이 결국은 이게 사람 중심의 정치이기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부패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의 정치를 어떻게 정책 경쟁의 정치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양극화가 우리만큼 심하다고 그러지만도 미국의 양극화는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건강한 양극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는 정책을 둘러싼 양극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낙태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그걸 가지고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난 대선 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났던 공약이 뭐였습니까? 공약 없습니다. 그냥
이놈 나쁜 놈이다. 아니다. 저놈이 더 나쁘다. 그거 가지고 선거를 치러낸 것이죠. 그걸 가지고 선거를 치러낸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그게 되는 것이 이제 인물 정치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전환 시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제도 정치와 시민 정치의 결합이다. 이게 그 광장 정치죠. 광장이 제도 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당분간은 결국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참여의 메커니즘을 제도 속으로 어떻게 광장에 있는 것을 제도 속으로 어떻게 시민 참여를 끌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과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민의 역할도 지금까지 광장의 역할은 비판하고 저항하는 이 역할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광장의 역할이 적극적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가 필요하고 뭐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오늘도 많이 언급된 중요한 정책들, 법안들을 만드는 그 과정에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 적극적 시민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전환 시대의 민주주의의 방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람스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은 헤게모니의 위기이다. 그때 당시에 그람스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그럼 그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 막시즘이냐? 그것도 아니다.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 것이냐? 그래서 그람시 말에 따르자면 빌리자면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전환시대 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아직은 우리가 찾지 못한 상태. 그걸 이제 헤게모니 위기이고 그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도 정치 개혁, 민주주의 발전 이야기하면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헌법을 고쳐야 된다, 정당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지금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전환 시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권력의 다층화입니다. 권력 집중해서 분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분산도 수평적 분산이 아니고 수직적 분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적극적 시민 참여의 실질은 시민 정치가 실제 정치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식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 연구학자 중에서 이제 민주주의는 a kind of moving target, 그러니까 움직이는 목표물이라는 것이죠. 뭔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하나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 갖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무작정 지향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그리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지금 정당이 엉망이니까는 선거가 엉망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준의 고민으로는 민주주의 위기로부터의 탈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사합니다.